고맙고 감사한 날 초로쌤의 서예교실 초로 이용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서예 수업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했으니까 미음, 비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음, 비읍은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글자 상관없이 그냥 모양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 시옷이에요. 시옷. 그래서 시옷의 변화도 보시고요. 시옷을 활용하는 것, 그런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옷인데요. 이 시옷은 어디서 사용하냐면, 예를 들면요. 받침은 좀 요거 모양이 좀 다르지만요.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활용하면 되시고요. 보통 시, 사, 세 이걸 전부 거기다 옆에 올 때도 이런 시옷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옆에 오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요. 이렇게 높이를 맞췄었어요. 그죠? 요것도 이렇게 맞춰 쓴 거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시옷은요, 이렇게, 시옷은 뭐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시고요. 요 부분이 요 가늘게 붙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요 부분이 가늘어야지, 가늘게 붙어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두껍게 붙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두껍게 붙으면 글씨가 좀 쌈박하거나 예쁘질 않아요. 그죠? 가늘게 붙는다. 가늘게 붙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것도 한번 써볼까요? 두 개 있는 거. 자, 두 개 있는 거. 제가 이거 좀 의도적으로 써봤습니다. 예. 이건 생자. 그죠? 우리 삶이 사실은 이 생인데요, 그죠? 생인데, 이 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가 그래. 뭐에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사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대답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뭐 사실이죠, 뭐. 이 쌀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서 어디 갔다 거의 11시가 다 돼서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 교통편이 없어가지고 딱 차편이 끊긴 곳이거든요. 조그만 손가방을 하나 들고요. 누가 세우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밤에 나서 사람 왜 태워주겠어요. 그죠? 저는 제가 좀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세웠습니다. 오죽하면 내 차에 창에서 손을 들겠냐. 그래서 태웠습니다. 그 뒤에 타려고 해서 앞으로 타라 그랬어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떠나서 오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여기서 8km 정도 내려가면 우리 집이니까 거기까지 막 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거기까지만이라도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고 이제 오는데, 말끔하게 이게 차려입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가시는 거냐? 그랬더니,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의정부 쪽에서 이제 3만 원을 받고, 3만 원을 받고 대리를 왔대요. 그러면 갈 때는, 자기가 갈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된대요.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 뭐, 이게 여기저기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수입이 뭐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래서 가는데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만 원 받고 하는데 뭐 얼마나 남겠어요. 그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제가 있는 곳에 이제 오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느 곳에 가면 직행 막버스가 11시 20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나가는 차, 그걸 타면은 제일 손쉽게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태워다 준다 그랬죠. 그래서 8km 우리 집에서 와서 저희 집에서 그 직행버스 타는 곳이 12km가 넘습니다. 13km 되는데 그 밤중에 제가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가가지고 가는데 직행버스가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걸 타고 갔습니다. 그분이 그 삶이라는 게 너무 생생했고요. 너무 생생했고 그분이 이 쌀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 가족의 삶을 위해서 그 밤중에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처절하게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게 적당히 산다는 건 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굴 속이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해보는 거 좋겠죠. 그래서 그 대리운전 기사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생자도 써보고 쌀자도 써봤습니다. 사자, 그러니까 사자 쓰는 거 그 옆에 오는 시옷도 했는데 이번에는요. 세로의 안쪽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서자라든지 그다음에 성, 그죠? 뭐 그리고 그쵸? 그런 거 전부 그런 세로의 왼쪽으로 점 있는 건요. 이런 시옷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점을 알로 찍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그러면 이 점은 무엇이냐 이게 제가 그냥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음의 첫 점과 비슷하게 쓰면 되지 않겠냐. 가볍게 붙여가지고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일직선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다가 요렇게 힘을 만져줬다가 자 그걸 쫓아 내려가는 거 일직선으로 쫓아 내려가면은요 이렇게 되겠네요. 응? 자 분명히 끌고 내려간 거는 일직선으로 끌고 내려갔는데 요것인데 여기서 힘을 줘도 힘이 빠지니까 요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쓸 때 우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빼서 이렇게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안 돼. 이거 예를 들면 잡아당기면 안 돼요. 그냥 해서 요 옆면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써볼까요? 이렇게 미음을 찍어서 이거 힘을 빼면서 직선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힘을 쫙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옷입니다. 이것도 너무 무겁지 않게 붙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글씨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획, 여러분 보세요. 이 세로획 왼쪽 안쪽으로 점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랬어요. 뭐냐면 이 점을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안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찍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선자 쓴다 그러면 이게 이 점이 걸리면서 불편할 것 같잖아요. 벌써 느낌에, 그죠? 그죠? 불편할 것 같죠, 느낌에. 그러니까 이 점을 찍기 위해서 이걸 비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뭐. 예?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거 알로 찍어 놓으면 이거 점 쓰기가 좋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여기다 점을 이렇게 이게 쓰기가 나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로의 왼쪽으로 점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점을 R로 찍는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요거 아까 그 대리 운전하셨던 그분 생각나서 갑자기 그게 자꾸 마음에 남네요. 이 글자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뭐, 삶, 그죠? 옛날에 또 우리 또 민감할 때, 이것도 시,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삶인데요. 이거 삶을요, 왜, 이거 세종대왕이 왜 이렇게 삶자로 어렵게 만드셨을까? 삶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삶자를 이제 보통 이제 한번 써볼 때 심심할 때 이렇게 씁니다. 흘림체가 됐을 때는 붓을 한 번도 안 띄려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삶이 말이야 이렇게 구비 이렇게 해서 이 삶이 그냥 복잡한 게 삶인 것 같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써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너무 그렇게 많이들 배우고 유식하고 그냥 돈도 많고 그 경제적으로 좋아졌는데 삶은 그렇지, 그게 꼭 그만큼 중량감 있고 멋지게 사는 거냐, 꼭 그거냐, 가치 있게 사는 거냐. 그 대리운전 기사 그분처럼 그 밤중에 그냥 운동화에 그냥 불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에 그냥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볍지 않게 그랬으면 어떤가 하고 제 의견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이제 시옷 위에 오는 거 있잖아요. 스, 소, 수 전부 위에 오죠. 위에 오는 시옷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오는 시옷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보시죠. 요렇게 쓰시고요. 요거는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써보는 거죠. 잘 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직선이죠. 직선. 그죠? 이렇게 직선. 직선을 생각하시고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런 정도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가볍게 붙어야 돼.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보이게 붙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가늘게부터 이렇게 점점 힘을 주란 말이에요. 그죠?
쭉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렇게 알로 좀 당겨서 이렇게 당겨놓으면 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가늘게 있다 점점 이렇게 점점 힘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냥 똑바로 이렇게 힘을 안 주면 똑바로 가고 말할 텐데 힘을 주니까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당겨 놓으니까 요렇게 요게 위에 오는 시옷입니다. 위쪽으로 오는 시옷. 위쪽으로 오는 거. 자, 그러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숨을 써봤는데요.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여기도 썼죠. 이렇게 미음 배울 때 이 숨을 쉰다고 하는 거, 예? 이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렇게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나 이럴 때 호흡하기 곤란하면요, 우리 거기서 뭐냐면 산소 호흡기 같은 거 껴놓고 그렇잖아요. 그 산소 호흡기 그 거저가 아니거든요. 돈 내야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산소가 중요한 건지 모르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호흡하는 그게 근데 우리가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다 공짜네 거의 그죠? 진짜 필요한 거 쌀이 없어도 한 20일은 살걸요? 물 먹으면서 그럴까 뭐 그냥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공기는 잠깐만 안 쐬도 죽는 거예요. 숨 쉬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죠? 물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 이거 보면 옹달샘 퍼다 먹는 분들 같은 분들은요 물, 공기 이런 게 다 공짜야. 예? 그걸 그러니까 고마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머리 감을 때요. 머리 감을 때 잘 안 써요. 뭘 안 쓸까요? 이것도 샴푸에 회사에서 또 항의 들어오겠네. 전 샴푸 잘 안 씁니다. 뭐에 자극을 받느냐면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이게 붕어를 물에 넣고서 샴푸로 감은 물을 넣었더니 금방 죽더라고요. 근데 비눗물 있죠? 그건 오래 살아 아주 그냥. 그래서 그거 보고서 나라도 이 비눗물을 해야지 물이 깨끗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뭐 누구 바꾸니까 이렇게 해서 비누로 감았어요. 비누로. 근데 또 이상하게 이게 또 머리가 많이 빠져오니까 이제 또 그것도 비누로만 감아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우리 책임이니까요. 하여튼 자연과 특히 물 이런 거 전부 제대로 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다 물 부족 국가거든요. 우리도 물 부족 국가예요. 숨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거 꼭 쓰고 싶었어요. 여러분, 승리. 여러분 삶이 꼭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옷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여러분 그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우리 초록쌤의 서예교실 홍보 많이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도 보고 쉽고 재미있게 서예할 수 있도록 그분들 어린 자녀들도 이거 저희 동영상 보면서 하면은요
금방 그저 기초부터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적극 강추해 주시고, 그래서 그 초록쌤의 서예교실이 아주 자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저도 노력할 때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록쌤의 서예교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